10년 정도 된 부부였는데 남편은 의사였고요. 부인은 주부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의사이다 보니까 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 여윳돈으로 로또를 샀는데 그게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20억 넘게 당첨이 됐는데 그래도 뭐 부인에게 알려는 줬나 보죠. 비밀로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부인이 나도 그러면 시계나 뭐 차라도 하나 좀 사주면 어떠냐고 제안을 했는데 남편이 거절을 하고 그러니까 부인에게 알리지 않고 그걸 전부 다 주식에 투자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막상 돈이 그 가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대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남편이 서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커져서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부인은 이렇게 뭐 생각을 하겠죠. 이게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인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남편이 버는 돈도 부부의 공동 재산이니까 그 재산에서 산 거면 재산 분할이 돼야 된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그렇게 이제 보질 않고 이것은 행운에 의해서 취득한 아주 우연한 재산이다. 그리고 남편의 돈으로 샀기 때문에 특유 재산이다. 그래서 재산 분할 대상은 공동으로 협력한 재산이어야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공동으로 협력했거나 여기에 유지 기여를 했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몇 년 있다가 이혼한 경우에는 조금 유지 기여도를 인정받긴 했지만 하긴 이 경우는 그랬습니다. 근데 또 1등을 뭐 해서 이제 로또 많이 이제 하시잖아요. 근데 친구들 사이에 이제 모여가지고 술을 한 잔 먹다가 친구가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몇 장을 사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거 당첨되면은 우리 같이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 하나가 나 정말 당첨되면 너한테 2억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그 친구가 정말 당첨이 돼서 14억이나 받게 됐어요. 아니 14억이나 받았으면 2억 줄 법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웬일인지 8천만 원만 준 거예요. 8천만 원 줬어요, 그래도? 네. 저는 그 장난으로 한 얘기를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런데 다행히 그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이 옆에서 듣고 또 증언이 있고 8천만 원을 준 게 있어서 실제로 이게 소송에 갔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구두로 하더라도 약속은 약속이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차용증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바로 청구하면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속 기한은 없었지만은 바로 청구가 들어와서 줘야 된다고 해서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목소리가 녹음돼 있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 증인이 경우에는 있으면? 친구들이 증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뭐 둘 사이만 있는 경우에는 이제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로또 그 종이에다가 주겠다고 써놓은 것만으로도 증거가 돼서 청구가 인정이 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복권을 선물하면서 당첨되면 나에게 1억 원 주기 뭐 이런 거라고. 써놔야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여기 반이 쪼개졌는데 그래도 그 증거로 인정된 경우가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슬픈 얘기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새 물가도 많이 오르고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최저임금도 오르는데 오르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다. 내 월급하고 내 주식하고 우리 아이 성적이다. 맞아요. 성적을 둘러싼 얘기를 좀 해보면은요. 이제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가 얼마나 애를 좀 잘 키우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제 애를 공부를 시키는데 뭐 정규 수업, 방과 후 수업, 학습지 서너 개, 수영, 태권도, 뭐 악기까지 막 이렇게 해서 다 시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아이를 숙제하는데 3시, 4시까지 잠을 재우지 않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성적을 잘못 받아오면 너는 돌대가리냐, 네 머리엔 돌만 들었냐라고 애를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전부 다 아동 학대죠. 근데 남편이 그걸 지켜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부인하고 이런 거 좀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오히려 부인이 남편은 당신 대학도 좋은데 안 나왔는데 당신처럼 애를 키우면 어떡하냐. 가만히 있어라. 하고 결국에는 싸워서 각방까지 썼는데도 부인이 거기에 대해서 고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청구를 해서 이혼에 이르게 됐는데 이럴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되지 않는 과도한 사교육, 이로 인해서 아이를 학대하는 거, 이제 이런 부분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1등에 관해서 원조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원조 맛집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곳인데요. 네.
여기서 아이고, 죄다 원조예요 지금. 예. 네, 잠원동에 있는 유명한 간장게장의 맛집 골목이죠. 근데 여기서 실제로 친자매가 7년간 전쟁을 치렀다고 해요. 뭐 서로 그냥 몸싸움까지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둘이 사이좋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정말 유명해지고 프로야구 선수들이 오고 일본까지 이렇게 유명해지다 보니까 가게 자꾸 커져서 언니가 욕심이 났는지 그 가까운데 가게를 또 차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원조라는 표현을 본인이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원조인데. 그래서 실제로 소송까지 걸려서 부정경제방지법으로 자매를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이런 행위는 하지 않는데 너무 서글픈 게 어머니가 사망하시면서 이게 합의가 됐다고 해요. 그럼 저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기사를 보면서 엄마가 속상해서 돌아가신 거 아닐까. 이 자매는 정말 끝내 정말 어떻게 화해를 하고 후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1등을 둘러싼 소송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1등 하고 싶어지세요? 네.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1등만 기억한다. 그런데 기억된 1등이 행복할까요? 저는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1등을 한두 번 해보긴 했는데요. 1등 되는 순간부터 불안해요. 1등이 뺏길까 봐. 1등에서 내려올까 봐. 그래서 우리 1등 안 하고 기억되지 않더라도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어떨까.